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자료들은요,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에 대한 것들입니다. 여러 뉴스 기사나 증권사 리포트, 또 전문가 분석을 바탕으로요, 특히 최근에 있었던 국내 ESS 입찰 결과, 이게 K배터리 기업들, 구체적으로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속내를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인공지능 때문에 전력 소비가 엄청나고 또 신재생 에너지도 계속 늘어나면서 ESS 중요성이 정말 부쩍 커졌죠. 오늘 이 역동적인 시장의 핵심 동향 한번 같이 짚어보시죠. 네,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있었어요. 그 1조 5천억 원 규모 정부 주도 ESS 사업, 1차 입찰 말이죠. 여기서 삼성 SDI가 무려 80%를 따냈다는 겁니다. 540메가와트 중에 465메가와트니. 사실 시장에서는 좀 다른 예상이 많았잖아요. 그랬습니다. 보통 가격 경쟁력이 높은 LFP,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 이걸 내세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이 유리할 거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었죠. 아무래도 배터리가 시스템 가격의 절반 이상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삼성 SDI는 상대적으로 고가인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배터리로 이걸 따냈단 말이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단순히 가격 외에 다른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 다른 요인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 보도를 종합해보면 입찰 막판에 파격적인 가격 제시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결정적으로는 비가격 평가 항목, 예를 들어서 울산 공장에서 생산하고 국내 부품을 쓴다거나 하는 이런 국내 산업 기여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게 주요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기에 삼성 SDI가 자체적으로 강조하는 화재 안전 기술 같은 것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싸게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거죠. 특히 이런 정부 사업에서는 안정적인 국내 생산 기반 그리고 공급망이 얼마나 중요한 평가 기준인지 그걸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2차 입찰이 또 있거든요. 약 1조 원 규모인데 여기서는 아마 경쟁사들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전략을 좀 수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SK온은 이번 1차에서는 아쉽게도 수주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삼성 SDI의 이런 과감한 행보나 또 경쟁사들의 전략 변화 예고 같은 걸 보면 결국 ESS 시장 자체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뜻이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 때문에 이렇게 주목받는 걸까요? 혹시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좀 주춤하면서 배터리 업계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걸까요? 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ESS가 보통 전기차 배터리보다 마진율이 한 5에서 10%포인트 정도 더 높다고 하고요. 계약 기간도 10년, 15년 이렇게 길다는 장점도 있죠. 아, 수익성이 더 좋군요. 그렇죠. 근데 더 큰 흐름은 역시 AI 데이터 센터처럼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쓰는 시설들이 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 문제예요. 발전량이 좀 들쭉날쭉하잖아요. 이걸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네.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 전문가 대담을 보니까 태양광 자체는 이제 많이 저렴해졌지만 밤이나 날씨 안 좋을 때를 대비하려면 ESS가 정말 필수적이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어가네요.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번 국내 입찰에서는 두 곳 수주에 그쳤는데 다른 쪽에서 기회를 보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시선은 주로 미국 시장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미 미국 미시간 공장에서 ESS 전용 LFP 배터리 생산을 시작했어요. 연간 17기가와트가 목표라고 하고요. 미국에서요? 네, 이게 미국의 ITC, 그러니까 투자세액 공제 혜택이 최대 50%까지 되거든요. 이걸 활용하고 동시에 앞으로 강화될 수 있는 중국산 배터리 규제, 예를 들면 2026년부터 적용될 수 있는 해외 우려 기업 PFE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관세율이 최대 58.4%까지 오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걸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의 소위 탈중국 움직임이 K배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된다면 미국 안에 생산 시설을 갖춘 우리 기업들,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삼성 SDI도 앞으로 LFP 생산 계획이 있으니까요. 이런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이랑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공간이 열리는 거죠. 전망이 밝네요. 그래서 북미 ESS 시장에서 한국 기업 점유율이 2028년쯤 되면 55%까지 크게 늘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기대감이 LG 에너지 솔루션 목표 주가 상향 조정에도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 같은 것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주력 사업인 전기차 시장 수요가 좀 부진한 거, 특히 보조금이 줄어든 미국 시장 상황은 여전히 부담이죠. ESS 시장이 물론 빠르게 크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전기차 부문의 어려움을 완전히 상쇄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국내 상황도 잠깐 짚어보죠.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에너지 전환 흐름에 발맞춘 움직임이 좀 있나요? 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시작한 탄소중립 산업단지 대표 모델 구축 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5년간 총 1,300억 원 정도로 투입해서요.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단 한 곳을 딱 정해서 거기에 태양광 같은 신재생 설비랑 ESS를 집중적으로 보급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런 시범 사업입니다. 아, 시범 사업이군요. 네. 앞서 다른 자료들에서도 나왔지만 한국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한 10% 정도로 낮고 원전 의존도는 32% 정도로 높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믹스를 좀 바꿔나가려는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말 거대한 흐름 속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 또 기회가 계속 교차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 SDI의 수주 사례는 단순히 가격 경쟁만이 전부가 아니다. 전략적인 판단이 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반면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O는 특히 정책 변수가 큰 미국 ESS 시장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전문가 대담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대만이 반도체 산업, 특히 그 TSMC의 RE100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 해상 풍력에 정말 엄청난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아, 대만이요? 네. 우리나라도 반도체처럼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아직 낮은 편이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ESS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이게 단순히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서서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키는데 얼마나 더 절실한 문제가 될까? 이 점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